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저의 두 번째 개인전이었던 출발의 완성에 대한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지난번 첫 번째 개인전에서는 제목이 없었죠. 근데 두 번째 개인전에서는 제가 모든 개인전마다 제목을 정해서 전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획 초대전 출발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기획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전시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스스로 혼자서 기획을 하긴 했지만 사실 여기가 정식 갤러리는 아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 NH 고양 국제 특산품 전시장 갤러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저 고향에 큰 NH 큰 농협이 있어요. 그 큰 농협 하나로 마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다른 농협이나 그런 것들보다 훨씬 커요. 엄청 큰데 그 거기 한 켠에, 그러니까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전시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 뭐 그림만 그리는 그런 뭐 그림 전시를 주로 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런 데서 뭐 특산품 전시 같은 것도 하고 뭐 특별 전시, 그러니까 그림 전시 외에 여러 가지 전시 같은 것들도 하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 후배가 그 공간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이전의 전시가 2011년 4월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 24일, 거의 한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전시죠. 그런데 이 당시에 제가 그 개인전 이후에 거의 전시가 없었어요. 제가 뭐 기록을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전시가 거의 아예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는 어떻게 지냈었냐면은 작품을 하면서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 뭐 공모를 지원을 해도 되는 게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굉장히 불안한 시절이었었죠. 그림은 그리는데 그림은 속도는 안 나고 이 당시에는 뭐 한 그림 가지고 뭐 적어도 1개월에서 반년까지도 이렇게 소요가 됐었으니까 그림 그리는데 속도도 안 나오고 뭐 불러주는 데도 없고 어디 공모를 해도 당선되지도 않고, 제가 아마 이때쯤부터 어, 뭐 갤러리 공모나 여러 가지 공모 같은 게 있으면은 한 100개씩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는 없었지만 바쁘지 않았던 시절은 아니었어요. 매번 혼자 작업실 그냥 집에서 그림 그리면서 계속 공모 내고 떨어지고 공모 내고 떨어지고, 왜 떨어질까? 뭐 글 같은 게 좀 부족한가? 포트폴리오가 부족한가?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보냈던 시기였는데, 작가라는 직업이 이게 1년 내내 일을 해도 최저임금은커녕 뭐 돈만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힘든 시기에 있었던 전시였습니다. 음, 아무튼 그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때가 또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12월 24일 그 크리스마스 때부터 1월 6일까지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연휴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를 않는 시기예요. 그래서 역시 첫 번째 전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어, 온 김에 이렇게 쓱 들러보고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전시보다는 관람객이 훨씬 많아서 음, 나름 기뻤다라고 해야 되나 그랬던 전시였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때 읽었었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발의 완성. 모든 것이 시계 태엽처럼 완벽히 맞물려 있다면 갈등도 사랑도 인간도 없고 세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균형을 깨는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균열에서 생긴 틈을 만회하기 위해 고치고 타협하고 균형을 맞추어 가다 보면 역사를 거슬러 가야만 알 수 있는 수많은 얘기들이 탄생된다. 당신의 시작이 그렇듯 모두의 시작은 단순하다. 그저 외로웠을 뿐이고 그저 상대의 작은 점이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지만 시간이 지나 사건이 쌓이다 보면 사랑이 되고 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싸움의 시작은 작은 오해였으며 종교의 분열은 작은 견해의 차이였을지도 모른다.
지나고 나면 걷잡을 수 없는 광풍 속을 지나온 것 같지만 역사 속 인간 하나하나는 자신의 앞길을 걷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눈앞의 사실 하나하나를 해결해 왔을 뿐이다. 이것이 모여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알 수 없는 거대한 우주가 탄생한다. 하지만 그 우주를 다시 거슬러 이해할 필요는 없다. 천체란 하나의 이름으로 정리되듯 완성은 또 다른 간단한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오타가 몇 개 있군요. 우주를 운우라고 쓰기도 하고 또 다른을 가른이라고 쓰기도 하고 이 당시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썼었어요. 지금 이 이미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천체나 우주 같은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개인전 때 얘기했었던 그 한 곳으로 뭔가 집중되는 듯한 이미지를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우주를 표현을 하면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약간 어떻게 보면 블랙홀 같은 이미지기도 하고 블랙홀인데 빛이 나니까 제가 화이트홀이라고 명을 지었던 것 같아요. 이때 개인전 때 제가 발표를 하고자 했었던 가장 큰 것은 이런 디지털 프린트 이미지였어요. 제가 파란색을 그리게 됐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이기도 해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그 색과 색이 만나는 부분의 힘, 거기서 또 반대의 힘이 출발이 되기도 했었고, 이 디지털 프린터는 사실은 제가 유화로 파란색으로 그린 다음에 디지털 반전을 한 이미지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제가 파란색으로 그린 유화 작품을 세상에 공개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근본적인 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이제 태양을 생각하게 되고 이게 이제 태양이죠. 태양을 생각하게 되고 태양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데 유화로서는 그렇게 빛나는 느낌이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그리고 그걸 디지털로 사진을 촬영을 한 다음에 반전을 해서 이렇게 프린트 작품을 했는데요. 이거 실제로 프린트된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예, 이거는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배너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았어요. 실제로 이건 프린트해서 뽑은 거고요. 이거 말고 좀 이따 화질이 좀 좋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시장 판매장이 굉장히 커요. 네, 큰 곳에서 이 한 켠에 이렇게거든요. 이 전시장도 꽤 크죠. 그리고 이렇게 크게 현수막을 달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이게 전시장이에요. 이렇게 그냥 일렬로 쭉 되어 있는 갤러리 느낌이라기엔 조금 부족하죠. 네,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위에다 올려놨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당시에는 제가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한 작품 한 작품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첫 번째 개인전 했었던 작품들도 가져왔어요. 아마 부푼 꿈에 있었겠죠. 모든 전시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여기에서 작품이 진짜 몇 개라도 참 팔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그림이 다 팔리면 얼마일까,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죠. 자, 네, 이게 전시장에 걸려 있었던 이 전시의 메인 작품 출발의 완성 그 원입니다. 이렇게 보시기엔 간단할 수 있지만 제가 이 프린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이 파란색 이미지를 고화질로 사진을 찍는 일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거를 고화질로 출력을 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또 쨍하게 좀 반짝이는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이 화이트홀은 좀 작게 뽑았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작품에 이렇게 하얀 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액자 작품이라서 네, 여기 지금 형광등이 이렇게 비친 거예요. 형광등이 아니라 무슨 뭐 햇빛이 이렇게 새어 나오는 게 비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당시에 했었던 유화 작품들, 이 당시에도 아직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거는 시선의 힘이라는 작품인데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랑 비슷하게 한 점으로 이어지는 듯한 이미지를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제가 가장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근본적인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힘은 무엇일까? 우리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올까? 어떻게 하면 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능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남자의 본능일 수도 있고 강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러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태양을 표현을 했었고 우리의 우리 그 태양계에서 가장 힘이 되는 존재니까. 근데 태양이 사실은 근데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우리 지구에서 보면은 하나의 점이나 하나의 작은 원 정도로 보이니까 그래서 출발의 완성. 굉장히 크고 많은 이야기들도 멀리서 보면은 하나의 시작점일 수 있다라는 의미의 전시였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난 첫 번째 개인전에 발표했던 작품들도 있고, 그리고 이 작품은 제가 첫 번째 개인전 때 발표를 했는지는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아서 첫 번째 전시에 이 작품을 발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제가 2010년에 그린 작품인데 제가 이 당시에 벽화를 좀 많이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뭐랄까 그냥 즉흥적으로 그리는 그림들이었어요. 즉흥적으로 그리는 그림들이어서 생각나는 대로 선들을 이렇게 막 배치를 해서 그린 그림들인데 이 제목의 이름은 크라이고요. 여기 한 남자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눈썹.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정들도 있고 크라이. 재밌어요. 근데 이 그림은 뭐랄까 한 번 그리고 나서 또 잘 못 그리겠더라고요. 네.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다시 이런 스타일로 좀 그림을 몇 번 그려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뭔가 이 그림은 되게 쉽게 슥슥슥 그렸는데 그 다음부터 약간 억지스럽게 그리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시 그릴 수 없는 재미난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당시에 벽화할 때 즐겨 쓰는 붓이 있었는데 그 붓이 저한테 맞게 터치가 되게 잘 됐거든요. 이런 터치들 있잖아요. 이게 다 그냥 한 번에 그린 터치들이에요. 좀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한 번에 그린 터치들이에요. 그리고 이 유화가 아니라 그냥 일반 페인트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붓이 터치가 굉장히 잘 됐어요. 네, 지금은 없는데 네, 이런 작품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 작품 전면에다가 그 사인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앞에다가 사인을 한 몇 안 되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이 그 제가 아까 했었던 그 디지털 프린팅 작품에 가장 시초가 됐었던 작품이에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대학교 다닐 때 아마 2008년도쯤 학생 때 그린 그림일 거예요. 학생 때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렸었냐면은 그 눈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파란색으로 그린 그림인 거예요. 파란색으로 그린 그림인데 이게 아마 100호쯤 되는 그림이었는데 이렇게 눈동자를 그린 거예요. 눈알. 여기 검은 자위가 있고 흰 자위 그리고 이게 그 뭐지? 반짝이는 듯한 이미지인데 이거를 제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그 한글 파일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 만들잖아요. 사진 파일을 넣고 드래그를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반전이 돼요. 반전이 되는데 이게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멋있다. 이거를 잠깐 찾아볼까요, 제가? 멋있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있었던 그 반전 작업은 학생 때 이미 해봤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라고 이제부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잠깐만 한번 사진을 한번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음, 그 작품 이거에 그냥 파란색 이미지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지금 준비를 했었던 일이 아니어서 제가 그냥 간단히 보여드려 볼게요. 한글 파일. 이게 영상이 제가 뭐 준비를 많이 한 게 아니라 그 원테이크예요. 제가 편집할 줄도 몰라서. 네, 자 보여드리자면은 원래는 이 이미지였어요. 원래는 이 이미지인데 제가 그냥 뭐 뭔가를 작성을 하다가 드래그를 하니까 와 이거 되게 멋있다. 게다가 화면에서 보니까 이렇게 좀 빛나는 느낌도 있고
멋있다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때부터도 또 반전의 시작이, 그러니까 반대에 대한 이야기의 그 흐름의 시작점이 되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다시 금색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한 시작점도 됩니다. 이런 반전 효과, 그러니까 이런 원화가 있는 거죠. 이때 아마 나이프를 활용을 해서 그렸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지금 아마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작품이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되게 작게 뽑았던 것 같아요. 이 작품도 첫 번째 개년 때 발표했던 작품이고, 이 작품은 그 그로우업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그로우업 1이고 이게 그로우업 2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보다는 이 작품이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좀 뻗어 나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뻗어 나가는 느낌들 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색과 색이 이렇게 만나는 사이에 어두운 게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두운 색이 밑바탕에 있고 그 위에다가 이 색들을 굉장히 여러 번 덧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점에서 그 점점 이렇게 이쪽으로 가운데로 올수록 발색이 좀 늘어나죠. 그래서 뭐랄까, 이 색과 색이 만나는데 그냥 노란색하고 주황색하고 만나면은 뭔가 그 재미없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힘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러한 색이 있고 이렇게 색이 만나게 되면 뭔가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손이 굉장히 많이 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두운 색이 없이 그냥 가로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다가 제가 그 아마 인디고 색깔들을 많이 썼어요. 굉장히 짙은 푸른색. 네, 이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마음에 드는 작품이고. 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작품도 있었고요. 이 작품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팔린 작품이에요. 그때 전시장에 어떤 분께서 오셨는데, 아마 그 고양시에서 액자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 그림을 자기가 사시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이 당시 여기가 뭐 정식 갤러리가 아니니까 뭐 큐레이터도 없고 저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때 가격을 30만 원을 책정해 놨었는데, 이게 20호 작품인데 30만 원이에요. 제가 정말이냐고 했는데, 뭐 이 정도 작품이 30만 원이면 거저 아니냐고 하면서 저한테 그 자리에서 계약금 10만 원을 주시고 전시가 끝날 때 찾아가셨어요. 이게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예.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참 작품을 팔아서, 그러니까 아무리 큰 돈이 아니라 적은 돈일지라도 그 당시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었죠. 굉장히 처음으로 작품을 팔아서 뭔가 수익을 낸다라는 거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신기해요. 네, 그랬던 작품이고, 근데 딱 이 작품 한 점만 팔렸어요. 네, 한 점도 이 작품 외에는 다른 것들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화이트홀, 네, 이거는 나는 살고 싶다라는 작품이에요. 이후, 이후에 최근에 있었던 개인전 제목이기도 했었죠. 뭔가 생명의 에너지를 저는 이때는 항상 근본적인 힘을 표현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은 조금 뭔가 약한 게, 지금 보니까 이쪽 부분들이 조금 더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포인트가 조금 더 됐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왠지. 네, 이런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오는데, 그러니까 이때도 이런 걸 보고 생각을 했던 거죠. 파란색, 빨간색과 파란색이 만나는 집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보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그 눈길이 가고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파란색에서 오는, 파란색이 다른 색들과 만났을 때 오는 그런 힘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남자의 꿈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거를 제가 한 반년을 그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래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100호인가? 80호네요. 80호. 80호 작품인데,
그러니까 보기엔 간단하지만 힘이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고, 부분 부분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많은 작품이에요. 발색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덧칠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런 표현 같은 거, 그리고 여기서도 보이는 깨알 같은 이렇게 만나는 부분, 그리고 여기도 그라데이션들이 있죠. 이것들을 진한 색에서 위에다가 노란색을 여러 번 겹치면서 그런 발색의 차이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렸을 때 했었던 생각은 강해지고 싶었던 거죠. 강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자의 꿈입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제가 추상과 반추상의 경계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추상과 반추상은 서로의 반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상과 반추상이 만나면은 그 반대가 만나는 접점에서 뭔가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은 구상을 하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보면 추상을 한 거죠. 여기서 이거는 제가 사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건데 이 얼굴 있잖아요. 제가 이걸 누굴 보고 그렸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하고 똑같이 그리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참고만 하려고 그린 건데 이거 감미연 씨를 보고 그린 거예요. 전혀 안 닮았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얼굴을 그린 것 같은데 어, 감미연 씨를 뭐 닮게 그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그냥 적당히 제가 참고할 수 있는 게 감미연 씨여서 감미연 씨를 보고 그렸던 그림입니다. 근데 이거 확실히 그 추상과 반추상이 어울리기도 하고 이 눈빛에 그 집중이 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름 힘이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뭐 아이고, 이런 부분 그림 포인트를 저는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 작품이 제가 붓으로 그렸었던 이러한 작품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수작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나중에 영은미술관에 소장이 된 작품이에요. 음, 어떻게 보면 이게 불면증이라는 작품인데 뭔가 애매모호한 느낌이 있죠. 실제로 약간 불면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로 저는 불면증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불면증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뭔가 알 수 없이 빨려드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제 그림들 전부 다 추상과 반추상이 합쳐진 그림들이 아닌 것들은 우주를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작품도 그랬었고요. 이 작품은 시간의 부인이라는 작품인데 굉장히 긴 판넬에다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구상과 추상을 경계해서 고민을 하다가 나온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무섭게 생긴 여인이 계시죠? 머리에 꽃 꽂으셨어요. 네, 저는 재미나요. 뭔가 재미나지 않나요? 이렇게 쭉.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작품인데 그, 그 전에 제가 콘택트라는 작품에서 약간 말씀드렸듯이 서로 터치와 터치 그리고 색과 색의 관계 그리고 서로 어울리는 색과 내 바로 옆에 있는 것들만 신경을 썼는데 그것이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거대한 우주를 만든다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일상의 작은 다툼이나 목표 그런 거를 향해 가는데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역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되었다.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쓴 작품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렇게 색과 색이 만나는 부분의 그런 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던 작품이에요. 이거는 죽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당시에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이 굉장히 길어지네요. 이 당시에 제가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국립대학교여서 졸업 전시는 했지만 제가 학점을 다 채우지 못한 게 있어서 그냥 수업 하나씩 들으러 갔었거든요. 국립대학교라서 그냥 그 수업한 료만 내면 돼요. 그 사립대학교들은 등록금을 한꺼번에 내야 되던데 아무튼 그래서 조금 늦가기 대학생 생활들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게 아마 서울역을 제가 표현을 하고자 했는데 서울역에 사람들이 이제 거긴 활기찬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바쁜 공간이긴 하지만 이동만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지만 약간 정신은 딴 데 가 있거나 뭐 졸려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피곤해서 그렇기도 하고 이제 눈빛이 이제 살아있지 않은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하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어두침침하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눈이고 곰돌이 같기도 해요. 네, 네, 이런 뭔가 흐름을 표현이 된 그림인 것 같아요. 이것도 보기보다 굉장히 많이 겹쳐가지고 표현을 했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건 출발의 완성 2. 네, 출발의 완성 2예요. 2. 이 사진은 지금 좀 화질이 좀 좋지 않네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 이제 붓도 활용을 좀 하고 나이프도 활용을 하고 해서 이렇게 겹쳐지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출발 연속 원이고요. 이거는 학생이라는 작품인데 제가 그냥 뭐 예전에 미술학원 강사를 할 때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학생들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습작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흔치 않게 녹색을 썼죠. 네, 여기까지고요. 저희 두 번째 개인전 출발의 완성 전시에 대해서 리뷰를 했는데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참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정말 별거 없었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앉아 있었는데 되게 추웠거든요. 물론 히터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텅 빈 공간에 있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와서 쑥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저한테 와서 한마디 하시고 나가시더라고요. 난 이런 거보다 동양화가 좋아 하시면서 그냥 가시는데 저는 그때 아니 왜 그러면 좋아하면 좋아하시는 하는 거지 굳이 나한테 저 얘기를 하셔서 상처를 주고 가실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되게 희망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품을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되고 이게 뭐 언제 돈이 된다라는 그 뭐지 기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모를 내면은 다 떨어지니까 뭐 한두 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십 개, 뭐 100개 이상 떨어지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럴까? 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많이 힘들었었던 시기죠. 그래도 간혹 와서 좋다고 해주시는 분이나 음, 그리고 이때 어떤 학생분이 제가 인터넷에 제가 전시 글을 올린 걸 보고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또 어떻게 인연이 돼서 뭐 어떤 그 뭐지 본인이 아는 분이 뭐 미술 사업을 하신대요. 누군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A 컴퍼니 정지현 대표님이었어요. 네, 뭐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봐주신 분들은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전시장에 찾아주시는 뭐 감사한 분들도 있었고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뭐 작품 판매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저의 그러니까 2012년도에 2011년도에 개인전을 2010년도에 개인전을 했잖아요. 매년 개인전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하는 전시였습니다.
영상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세 번째 개인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